좀 마찰이랄까 협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북 정책에서는 뭐 많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접근 방식과 또 오바마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선물 차원에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국제기구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선물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예. 오히려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 접근으로서 먼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국제기구 가입을 유도함으로 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좀 치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오바마 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북미 관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선은 그 전반적으로 그 동맹국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과도 예.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비 삭감에 의하면 국방비 삭감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둔군 주한미군 예, 분담금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북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그럼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 우리가 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그 부담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한미 동맹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부시 정부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럼스펠드 덕트린에 입각해서 이 중무장의 보병 부대가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중무장한 보병 부대를 줄여 나가고 오히려 첨단의 기동군된 경량의 부대들로 바꿔나가는 그런 재편 과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라크 전쟁 또는 아프간 전쟁에서 지상군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상군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동 미군, 주한 미군이 굉장히 중무장한 보병 부대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재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표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한 미군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감축이 됐고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런 일련의 재편 과정이 있었는데 예. 이 지상군을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도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감축이 되지 않고 동결된다든지 오히려 지상군이 강화되는 쪽 속에서 주한 미군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네. 미군의 전 세계적인 재배치는 이미 결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한미군 자체의 철군 계획은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겠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흔히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습니다만은 주한미군을 감축했을 경우에 그 부대를 어딘가에 다시 옮겨놨을 경우에 미국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한미군 그 자체가 상당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간에 해왔던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랄지 작전 지휘권 통제권의 어떤 전환 문제랄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가능하면 생각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토론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연합 그 지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또는 지상군이 거의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해군 공군 중심으로 작전 지휘권 문제, 통제 문제가 많이 논의됐었는데 이제 예. 주한 미군이 여기에 존속하는 상황 속에서 지상군의 작전 지휘를 어떻게 지휘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 과제들이 저희한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저도 그 부분과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럼스펠드 장관 때는 이제 그 주한미군 감축을 25,000명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가 게이츠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이게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0명이 추가돼서 28,500명 수준으로 지금 남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재래식 병력의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주둔했던 주한미군 주둔 기간이 3년으로 이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럼스펠드 국방장관 당시에 이 지상군을 줄이는 이런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간이 아마도 3년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주한미군이 좀 더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들이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군사 지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주한미군이 줄었을 때와 또 지상군이 어느 정도 병력을 갖췄을 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오바마 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틀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냉전 체제 자체가 이게 남북 간의 현재 정전 협정 체제가 불가침 조약 체결과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될 가능성, 그리고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한반도의 그런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프랭크 자누치 같은 사람이 지금 한반도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든이 상원은 보좌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북한도 다녀왔고 중국에도 다녀오고 기본적으로 MD 체제에 대해서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시 체제가 소위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적으로서의 중국을 포위하는 그러한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정이 돼서 중국과는 상호